Welcome to Project Power. Our goal is simple. The next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You ever taken one of those before? It can make you strong. 요즘 저기 한창 핫해요. 그 넷플릭스에서 네. 프로젝트 파워라는 영화. 네. 맞죠. 를 하나. 네. 제가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한 거니까. 이 프로젝트 파워 감독 헨리 유스트.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리고 배우. 네. 배우는 뭐 빵빵하죠. 네, 제이미 폭스. 저 그거 보고 봤어요. 네. 배우 보고. 네. 조토끼. 네. 그다음에 뭐 도미닉 피시백 뭐 이런 이분은 이게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는 신성인가 봐요. 도미닉 피시백이라는 배우가. 네네네.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고요. 그거랑 이분 있잖아요. 300에 나는 관대하다. 로드리고 산토스. 산토로. 로드리고 산토로? 네. 어디 무슨 역할로 나옵니까? 300에서 대머리. 나는 관대하다. 여기서 무슨 역으로 네, 나오냐고요? 여기서는 그럼 그 저기 마약 파는 사람. 네네. 그렇군요. 네네.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은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먼저 세계관부터 먼저 설명해야겠다. 네. 세계관. 이 세계가 현대입니다. 현대. 이 세상에 어떤 신종 마약이 돌아다녀요. 이 마약을 먹으면 몸에 그 약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특수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마치 엑스맨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능력이 될지는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DNA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뽑기죠. 예, 몰라요.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어떤 사람은 뭐 몸에서 막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불을 가지고 막 방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탄이 되죠. 몸이 분리프루프 총알이 맞아도 총알이 그냥 툭툭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투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스피드가 빨라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딱 5분만 지속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이건 먹으면은 어떤 종류의 초능력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몸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약이에요. 그런 약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에서 3가지 정도 씬으로 영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야밤에 베일에 쌓인 조직원들이 뉴올리언즈의 부둣가에서 이 도시의 마약 딜러들을 다 모아놓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 약을 무료로 줄 테니 마음껏 가져다 판매해라.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마약 딜러들이 이 약을 가져다가 거리에 나가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약이 아까 설명한 복용하면 5분 동안 초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죠. 약이 빠르게 시장에 퍼지면서 도시는 급격하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 초능력을 이용한 약탈과 방화, 살인 등이 일어나고 경찰은 이들 초능력자들에게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광화문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알약 막 드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때밭 되는 거죠. 순식간에. 다음 장면. 로빈이라는 소녀가 으슥한 뒷골목에서 이 신종 마약을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구매자들과 승강이가 생기죠. 구매자들은 소녀에게 가진 약을 모두 내놓으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소녀는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녀가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위험에 놓이는 순간 경찰관 프랭크, 조셉 고든 레빗입니다. 프랭크가 나타나 이 소녀를 체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구매자들 떨거지들은 경찰 떴다 해서 도망가죠. 근데 프랭크는 바로 이 구매자들이 없어지자 소녀를 풀어줘요. 이 둘은 서로 절친한 사이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프랭크가 이 소녀 로빈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 소녀로부터 약을 받아서 슈퍼 경찰이 되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이 슈퍼 범죄자들에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랭크의 능력이 좀 신박하죠? 그거 한번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다음 장면. 또 도시의 한 곳에서는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 간편한 설정입니다. 아트, 제이미 폭스예요. 아트가 도시의 마약 딜러들을 조지고 다녀요. 왜? 약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지고 다니는데 그러다 드디어 이 소녀 로빈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빈을 멍석에다 뚫뚫 말아서 트럭 뒷자리에다 싣고 어디론가로 납치해서 협박을 합니다. 불어라. 약을 어디서 났냐. 그래서 로빈이 어디에서 약을 가져왔다. 그 공급처를 말해줘요. 그래서 아트가 로빈이 약을 받아왔다라는 곳에 잠입하게 돼요. 그곳에서 이 약쟁이 범죄자들을 수사하면서 쫓아왔던 프랭크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처음에는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다 이제 이내 곧 둘이 공조하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이 둘이 그리고 로빈까지 드디어 약을 제조하는 세력들의 심장부에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네. 과연 아트가 약의 출처를 캐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지 네. 열혈 경찰 프랭크는 아트와 힘을 합쳐 악의 무리를 소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의문에 쌓인 조직은 왜 이런 약을 만들어서 무료로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든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배우들이 네. 그래도 믿고 보는 배우들이 그쵸?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를 돌렸어요. 근데 네, 저도요. 일단은 비주얼은 만족스럽고 영화가 그리고 어차피 슈퍼 히어로물인데 좀비물도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기본 설정에다 설정 몇 개를 덧대가지고 살짝 변조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내 능력이 뭔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첫 번째 출연을 해서 자기가 알약 먹고 초반에 막 액션하고 막 이래도 또 다른 놈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을지 이 수집력 이게 궁금해.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들어. 넌 또 먹으면 넌 뭐 될지. 약간 게임 같아요. 네, 게임 같 이 캐릭터의 특수 능력은 뭐 저 캐릭터 특수 능력은 뭐 이런 거. 네. 뭐 기대가 돼. 그러니까 관객도 내가 저거 뭐 은연중에 나 저거 먹으면 막 요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요렇게 흡입력이 있는 넷플릭스 영화로서는 조금 미덕이 있습니다. 게다가 슈퍼히어로 물치고 초반에 악인과 선인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요런 솔직히 히어로물도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초반에 한 조금 중반 전까지 전개되면서 뭔가 좀 산뜻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액션 영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히어로물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액션이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수한 그 능력, 초능력을 이용해서 뭐 어벤져스라든지 엑스맨이라든지 얘네들처럼 그 초능력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싸우는 액션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총질하고 싸우는 그런 액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장면 정도 이제 능력을 쓰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좀 생각했던 것만큼 요거 또 엑스맨 약간 분위기가 엑스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어떤 돌연변이처럼 되는 거니까. 능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엑스맨 같은 좀 그런 좀 대규모 히어로들의 싸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약간 그렇지가 않고 또 시간이 러닝타임이 111분 2시간에 약간 못 미쳐요.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사셨는데 짧지 않은 그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진행이 좀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특히 그 몇몇 장면에서 이제 코믹한 장면들을 좀 넣긴 했는데 이 로빈의 엄마 집에서 이제 그 당뇨병과 투병 중인 엄마 그리고 엄마를 그 해치려는 어떤 악당들이 엄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거를 재치 있게 재기를 발휘해서 프랭크가 내연남인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웃기라고 찍은 거거든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도 안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고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로빈이라는 소녀 캐릭터가 있는데 이 소녀 캐릭터를 이제 그래도 이 좀 구축을 해주기 위해서 이 소녀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뒷배경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왜 넷플릭스는 항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영화에 힙합을 넣지 못해서 안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뭐 우레메라든가 이런 특촬물처럼 특촬물 방영해서 버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콜라보에서 음원이라든가 PPL스러운 건가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넷플릭스에 이제 슬슬 현금이 말라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야. 아이씨, 넷플릭스 어제도 한 7%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이. 주식은 오르면 뭐냐. 그러니까 얘들이 현금이 말라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뭘 어떻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오, 그래요? 그래서 만드는 컨텐츠에 이제 슬슬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요? 이 첩보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만 첩보죠, 첩보. 그렇습니다. 공신력 떨어지는 첩보인데 이 영화만 하더라도 이 영화를 제가 증거로 대자면 넷플릭스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유동자산이 많았더라면 이 특수 능력은 7분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CG가 효과잖아요. 네, 그렇죠. 7분 돌리려면 CG 더 써야 되고 8분 돌리려면 더 써야 되잖아요. 하긴 그리고 그런 어떤 슈퍼 능력이 발현됐을 때 기껏해야 은행이나 터는 장면들로 다 소비하고 없애요. 대규모 전투 이런 게 안 벌어져. 그런 어떤 슈퍼 파워끼리의 충돌 그로 인해서 막 쑥대밭이 되는 뭐 어떤 지역 뭐 이런 게 없고 소소한 에피소드성으로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좀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네네. 아직 재무제표는 이제 안 봤지만 안 봤죠 아직. 주식 빼야겠네.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도미닉 피시의 그 로빈이 그 랩의 그 어떤 소질을 보이고 그거에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뭐 학교나 이런 데서부터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얘가 랩을 해요 혼자. 그리고 그 랩을 할 때 또 느린 동작으로 보여주고 배경에서는 뭐 힙합 음악이 흐르고 이게 꼭 들어가 있어 넷플릭스 영화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이게 이 장면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영화 속에 삽입시키나 그건 꼭 보여주고 싶었어 처음부터 영화 할 때 이런 느낌. PPL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CF가 영화 속에 삽입된 것 같은 느낌들이 요즘은 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약간 뒷광고, 뒷광고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헨리에타 렉스 사례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약을 어떻게 개발한 거냐 했더니 최초에 능력을 원래는 약을 먹고 5분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존재 하나 상시적으로 완전히 능력을 내면화? 능력을 내면화시킨 완전히 자기 몸에 장착을 한 존재가 하나 있어서 그 존재로부터 뭐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 거죠. 옹담처럼. 네, 옹담처럼 아니면 골수 빼는 것처럼 그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약을 계속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사례로 얘기하면서 그 헨리에타 렉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아세요? 헨리에타 렉스? 모르겠습니다. 헬라세포 아세요? 헬라세포? 모르겠습니다. 헨리에타 렉스라는 게 1950년대에 살았던 흑인 여성이 있어요. 네네. 헨리에타 렉스. 이분이 자궁경부암 환자였는데 이분한테서 채취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이름이 헬라세포래요. 그게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이 세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암세포는 원래 생존력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센 암세포라고 해도 이게 체외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면은 며칠 못 가서 다 죽었대요. 그래서 연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헨리에타 렉스로부터 채취한 자궁경부암 그 세포는 계속 배양을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배양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종류의 생물학 연구 같은 데 다 쓰인대요. 이 세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다른 세포 뭐 이런 것들이 헬라 세포를 가지고 소아마비 백신도 만들었고 그래서 소아마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기 세계적 발견 뭐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게 복제를 계속해도 나오는 원본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 1951년에 이 세포를 처음 채취했대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에 퍼진 양만 5천만 톤이래 세포의 무게가. 세포가 5천만 톤이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뭐 각종 뭐 임상 실험 이런 데서 원숭이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주 개발이나 핵실험 이런 데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 또 이 세포가 쓰이게 된대요. 큰일 하셨네요. 근데 그런 어떤 원천 소스로 언급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원천 소스가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원천 소스가 나중에 영화 말미에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네. 해결해 주잖아요. 네네. 거의 그냥 끝판왕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와 진짜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지. 네, 네. 여기서 얘를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데 이게 진짜 신이 내려와서 딱 해결해주고 하는 그것에서 그것 때문에 난 또 별로더라고. 저도 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툭 꺼버리면서 야 이제 끝났어 이런 하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대요. 이때는 그 연구윤리 같은 게 지금 같지 않아서 그냥 환자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채취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유가족들한테도 알리지도 않았대요. 이걸 채취해서 이 세포를 연구에 쓴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걸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알려지고 연구 윤리 같은 게 이제 좀 더 정립이 되면서 70년 만에 이제 그 후손들한테 보상이 시작되고 있대요. 경제정의가 실행되는구만요, 이렇게. 네. 여기서 원천, 초능력의 원천을 가진 그 캐릭터가 이제 키아나 시몬 심슨이라는 배우인데 네. 이 영화에 나오죠. 이 배우는 네. HBO 드라마 불멸의 헨리에타 릭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릭슨의 딸로 출연했던 인연이 또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마치 릭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영화에서는 또 출연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그래서 그런 영화고요. 그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다. 나름. 네, 저 사실 이거 3번에 나눠서 봤거든요. 3일이 감태 3일 걸쳐서. 근데 이게 그렇게 3번에 나눠봐도 충분할 정도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앞에 어떻게 스토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지? 이런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테넷은 그거 고민하다가 다 놓치면다고 하면 이거는 그런 거 고민 하나도 없이 테넷 한번 보고 복잡해진 머리를 요거 보면서 좀 식히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한 악인, 그다음에 아주 선명한 선인,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생각할 거리도 별로 크지는 않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처음에 했던 설정을 이게 어떤 동물의 세포에서 특성을 얻어서 동물의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불을 뿜고 어떤 사람은 주변을 다 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짝 초반에 했던 설정은 살짝 벗어나는 거잖아요. 좀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 마약상이 중계를 하면서 옆에서 그런 현상을 벌어지는 것들을 딜러들한테 보여주면서 되게 레어한 능력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설정 오류는 그냥 저 희귀한 현상이네 하고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관대한 영화입니다. 자연계에서 온 능력, 동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닌 능력이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제이미 폭스의 능력이 너무 웃겨요.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좀 알게 될 건데 그 능력이 웃긴 거에 반해서 그 위력은 너무 무시무시해서 내가 이 약을 먹고 그 능력을 쓸 거야 라는 그 협박만으로도 적군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얘한테 복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동물이 얘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마치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맞아.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 그리고 되게 하찮은 건데 너 잠깐만 그러면 나 연말정산할 거야 하고 이러면서 물러서는 상황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서구 사회에선 그 동물이 그렇게 유명한가? 그거 하나 외워놓자고요. 원어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락 영화 이런 건 그냥 킬링 타임용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You need anything else? No, I'm fine. Yes, you are.